퇴직 후에 뭐 잠깐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만약에 이제 그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이제 뭐 아침에 나가서 어디 가서 좀 잠깐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귀가를 하실 때 만약에 그게 뭐 한 달, 두 달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이제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두 달 후에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어떤 그 분노나 아니면 뭐 좌절감만 더 키우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하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불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족 모르게 어디 나가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를 지금 하는 거하고 가족들의 응원을 좀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준비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일단은 자신의 상황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시고 가족들의 응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이 아까 아빠라고 하면 아빠는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었겠다. 그냥 우리가 지금 모른 척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자. 뭐 이렇게 이제 가족 간에 동의가 되면 좀 좋겠지만 이게 이제 가족한테 숨기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 이제 화를 내는 정도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가족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아빠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좀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뭐 이왕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지금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석 달 전으로 지금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래지향적으로 서로를 지금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좀 경제적으로 지금 그 자기의 이제 어떤 그 부유함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막 20년, 30년, 4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휴식을 지금 취할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퇴직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그게 이제 자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내가 퇴직을 결정을 했으면 내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직 준비를 하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난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직 준비를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즐겁고 편안하게 지금 퇴직 후의 삶을 준비를 하겠지만 내가 재앙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로 내가 퇴직 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삶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지향적으로 지금 가는 거라서 별로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뭐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약간 이제 성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하고 취업 과정에서 대기업을 목표로 삼는 그런 문화가 이제 뿌리 깊게 잡혀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좋은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학원 옆으로 이제 이사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대기업을 지금 들어가는 게 그 가족 전체의 어떤 그 과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기업에서의 어떤 그 경력 자체가 사회적 지위하고 직결이 되고 퇴직하게 되면 그 지위의 상실이 더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어떤 잘렸다. 그랬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뭐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선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크다는 걸 아마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할 때는 중소기업 다니다 퇴직할 때보다는 훨씬 그 지위의 상실에 따른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성공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거 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성취가 가족이나 어떤 사회의 기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 전체가 다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 애가 지금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는데, 퇴직 후에는 이제 그 아들이나 아니면 아빠가 지금 대기업을 그만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족이 어떤 그 기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 비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 지위를 따지게 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퇴직 후에는 이런 비교가 이제 더 크게 두드러지는데, 이게 이제 내가 지금 과거보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현재 위치가 이 정도라고 하면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아까 이제 앞에서도 정체성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지금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지위가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큰 충격을 지금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낙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 출신이 퇴직할 경우에, 예를 들어 정년 퇴직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게 되겠지만, 대기업에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실패자로 자기를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좀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대기업에서의 어떤 그 경력 자체가 더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를 이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퇴직 후에 어떤 삶을 사는데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그 어떤 대기업에서의 어떤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퇴직 후에도 나는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압박감 속에서 이제 그 대기업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을 하게 되면 뭔가 지금 성공에 대한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과 좀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스스로 이제 압박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한테 이제 주는 압박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이게 이제 우울감이라 불안감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내가 대기업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퇴직 후에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지금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긍정적인 태도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로 맞이하느냐, 이 태도의 차이에 따라 퇴직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발 선상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건가, 충분하게 여러분도 퇴직 후의 어떤 삶 자체가 퇴직 전 삶보다 훨씬 더 건강한, 더 충실한,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퇴직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퇴직 후의 삶은 분명히 지금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